2016년 포첸의 뮤라는 음악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가 흥미로운 음반을 찾았다며 글을 하나 게시합니다. 동네 중고 상점에서 음반을 구입하였는데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며 혹시 이 음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글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음반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음원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글을 게시했던 유저가 공유한 음원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앨범에는 반복적인 디스토션이 전반적으로 가미되어 있었고 앨범의 이름인 데스메탈과는 거리가 먼 인디락에 로우파이, 슈게이즈, 트립팝, 드림팝, 아트락 등의 다양한 장르가 뒤섞여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의도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이 음반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즉각 유발시켰고 스레드가 지속됨에 따라 내부 속지와 나머지 트랙 또한 공유가 되었습니다. 게시자가 제시한 정보로는 CD가 2000년에 제작되었다는 것과 옥스팸이라는 중고 상점에서 구입하였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앨범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정보로 인해 판치코의 앨범은 다시금 잠시 동안 잊혀지게 됩니다. (2019년)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판치코의 행방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포첸, 레딧, 디스코드 등지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딱히 새로운 단서가 추가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릿한 앨범 커버, 성이 적혀있지 않은 밴드 멤버의 이름들, 그리고 음원이 전부니까 말이죠. 인터넷에 밴드의 이름을 쳐보아도 라이브 공연을 한 이력은 물론 밴드에 관련된 정보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앨범 커버의 그림은 1997년에 연재되었던 민트향 우리들이라는 순정 만화의 한 장면에서 발췌한 것이었고 뒷면의 그림 또한 그 당시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신원불명의 일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판치코의 신상을 캐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CD 앞에 붙여져 있는 옥스팸 중고 상점의 스티커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옥스팸은 영국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고 상점이기 때문에 옥스팸에서 구입한 음반만으로는 큰 단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정보가 바코드와 가격밖에 없어서 막막해하던 도중 바코드 뒤에 있는 네 자리의 숫자가 한 장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노팅엄이었죠. 이를 토대로 넷상에서 노팅엄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치를 좁혀도 동명이인들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수없이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노팅엄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을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마냥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에 가릴 거 없이 수소문을 하였고 3달 만에 단 한 명에게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도착합니다. 이 계정은 놀랍게도 페이스북 업데이트가 2011년부터 끊겨져 있던 계정이었습니다. 그는 판치코의 리더인 오웨인이었습니다. 오웨인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16, 17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금 보내주신 영상에 있는 디스토션을 확인했는데 확실히 원래는 없던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게 나름 마음에 드는군요. 개인적으로 음원의 원본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저는 앨범의 사본조차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앨범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다시 엮이고 싶은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연락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서 오웨이는 이 반복되는 디스토션 사운드가 원래 없던 소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추후에 디스크랏, 한국어로 표현하면 디스크 부식이라는 현상으로 밝혀지는데 디스크 부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웨인의 도움 덕분에 판치코의 기타리스트였던 앤디와 베이시스트였던 숀에게도 연락이 닿게 됩니다. 앤디는 20년이나 된 이 앨범이 재조명받게 된 것에 놀라움을 표하였고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앤디 또한 여전히 음악 쪽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오디오 엔지니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부식된 음원을
원음과 가깝게 리마스터링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원 작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제작된 이 음반은 꽤 복잡한 방법으로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작곡할 때 쓰였던 장비조차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태가 보다 더 좋은 여분의 음반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지만 점점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앤디가 보냈던 메일의 내용입니다. 음반을 제작할 때 쓰였던 90%의 자료는 현재 사라진 것으로 보이네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앨범의 사본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로 최대한 복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저는 꽤 괜찮은 복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오디오 엔지니어니까요. 참고로 이 앨범은 20장에서 30장 정도만 제작되어 주변 지인들과 레코드 회사 쪽에만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소통에는 소통이 따랐고 일의 진척에는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2020년 2월 11일 앤디의 친구에게서로부터 여분의 앨범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음반은 크게 부식이 되지 않아 충분히 리마스터가 가능한 상태였고 앤디와 오웨이는 팬들에게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원본 음원을 들을 수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지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0년 2월 16일 정식적으로 리마스터된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발매된 음반에는 리마스터링된 데스메탈 EP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키킹 카즈 EP 거기에다가 처음 발견되었던 부식된 음원들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앨범이 처음으로 제작된 지 장장 20년 만에 대중들에게 공개된 순간이었죠. 자, 이제 아까 마저 다루지 못했던 디스크 부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ODD, 즉 광학 디스크라고 불리는 저장 매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CD, DVD, 블루레이. 그리고 여기 CD 카테고리에는 판치코가 사용했던 CDR이라는 규격이 있는데 CDR의 표면에는 화학 염료가 칠해져 있습니다. CD의 레코딩을 하게 되면 레이저빔이 이 염료 부분을 중심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차례대로 태우게 되는데 이 태워진 곳의 반사율에 따라 정보가 저장됩니다. CDR-W와는 달리 아예 새겨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 CDR의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CD를 굽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판치코의 원본 CD는 CDR이었고 이렇게 구워져서 제작되었습니다. 디스크 부식은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노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CDR에 사용된 염료는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빛에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방치되다 보면 마치 곰팡이가 피듯이 CD를 구성하는 염료에 침착이 가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부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CD 위에 스티커 라벨 따위를 붙이면 끈끈이 부분에 있는 성분이 염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식을 가속시킨다고도 합니다. 판치코의 CD 겉면에도 직접 제작한 스티커 라벨이 붙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CDR 음반 컬렉션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유저가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판치코의 음반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적인 노이즈가 꽤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쉽지만 디스크 부식, 음질 열화 쪽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근거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대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쯤 되면 디스크 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너무 잘 짜여진 이야기지 않나 라는 의심이 조금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계획적인 마케팅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적당히 먹히는 데모를 올려서 관심을 받고 밴드 멤버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고 리마스터링된 음반을 내놓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CD 바이닐은 물론 티셔츠까지 팔아먹기 시작하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게다가 평판이 좋지 않은 포첸에서 시작되기도 하였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맨 처음에 글을 썼던 사람이 이건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다, 믿어달라 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야기는 때론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hoax, 즉 거짓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온갖 음해와 의심에 시달리던 차에 디스코드에 있던 팬 무리들은 메타, Q&A 등의 채팅방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증거들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의 발매 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치코가 작업 당시에 사용했던 장비들의 목록입니다. 디스크 부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발생하기에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상태가 좋지 않은 1999년산 CDR에 직접 만든 스티커 라벨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로는 포티쉐드, 라디오헤드, DJ 섀도우, 스파크로스, 플레이밍 립스 등등이 있습니다. 전부 다 2000년 전부터 활동을 하던 아티스트들이고 앨범의 분위기와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앨범 아트에 쓴 이미지는 민트양 우리들이라는 만화였었죠. 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재됐던 일본의 만화이며 그 당시에 인터넷상에 여러 팬사이트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래에 사용된 샘플링 사운드들입니다. This is a game CD for Sega Saturn system. Track 1 contains game data, so please don't play the track with a regular CD player. It might damage your audio system. Don't play the track. Don't play the track. Don't play the track. Don't play the track. (2001년) 2001년 배틀 오브 밴즈 콘테스트에 참여했던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쪽이 앤디고 이쪽이 오웨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데모를 보냈던 피어스 판다 레코드의 설립자인 사이먼 윌리엄스에게로부터 판치코의 음반을 받고 따로 메모를 해놓았던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앤디는 밴드 활동을 했었고 수백 개의 밴드와 함께 작업을 한 전문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오웨인 또한 공연을 한 전적이 있는 솔로 뮤지션이며 비주얼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리마스터링, 평탄하게 진행된 CD, 바이닐 및 굿즈 제작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원래 첫 음반 제작은 상당히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었던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정도였지만 RYM, 유튜브 등지에서 입소문이 번져 품절에 품절을 불렀고 점점 판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대답들이 존재하지만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데스메탈의 리마스터링 음반이 발매가 1년이 지난 지금
반치코는 라이브 합주 영상, 기존 음원의 리믹스, 데모곡들의 공개, 신곡 작업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SNS에서 팬들과 왕성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매한 모든 음원들은 밴드캠프에서 전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에서 충분히 자립을 한 이들은 그저 그들이 받은 관심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play the track.